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코스피는 1% 정도, 코스닥은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중요한 이벤트들 그리고 예고된 일정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 짜고 또 수익을 챙겨가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김태윤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워낙 또 들쭉날쭉했던 시장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품에다가는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지면서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장까지도 여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또 다시 일요일 날 또 이제 재무장관이 또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는 뿐이지 한 달 뒤에는 또 부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품목별로 관세가 또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관세를 하겠다라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건지는 또 알 수 없는 그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더해지는 거는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계속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는 대부분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만큼 또 외국인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시장을 좀 움직이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국내에는 이제 대선 이슈까지 함께 얽혀 있다 보니까 더 들쭉날쭉하고 종목마다 또 이슈가 많이 붙고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목되는 건 역시나 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내용일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다음 주쯤에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전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더 빠지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좀 떠날 때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특히나 이 환율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결국에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이 AI 쪽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섹터,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sek터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사실 반도체도 정책주로 지금 부각받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AI 100조 원 시대를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각받았던 키워드가 바로 GPU입니다. 이 GPU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MDS테크나 JCN 시스템 이런 C랩과 같은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도 있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학습 이 연산 쪽에서는 GPU가 많이 쓰인다면은 이 추론 연산 쪽에서는 또 이 NPU가 같은 이런 또 칩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반도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그 옥석 가리기도 어떤 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으로 지금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PU 관련해서는 오늘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텔레치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거 아니니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책주로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외인들이 오늘도 팔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은 순 매도를 나타냈고요. 이전에 보면 이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 방송 전에 보니까 1,410
1,41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한 1,425원 수준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도 매도세가 지속되는 이유 뭐라고 분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는 거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거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들도 남아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에 대한 모습들이 아직은 조금 더 한 번 더 지나가고 나서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또 남아있다 보니까는 역시나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딱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종목별로서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율 자체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좀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에 조 단위로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천억 단위로 좀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물량들을 전부 다 수익 시장 자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슬슬 자금력들이 들어올 단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명태 매니저님의 반도체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한데 물론 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네. 또 지금 워낙 우리가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AI 뒤처져서는 안 된다. AI 투자 늘리겠다 하는 공약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반도체 AI, 뭐 관세 우려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더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AI 쪽으로 좀 더 키워드를 보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물론 나쁘지 않은 업황이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 자체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상향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도체도 지금 자리도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보다도 AI 키워드가 더 훨씬 더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 또 오늘도 또 일단 대선 주자에 대한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발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왔던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AI에 대한 시대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만 본다 하더라도 AI에 들어가서 의료 AI 또는 로봇에 들어가는 AI까지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안건 넘어가기 전에 우리 태우 매니저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좀 가면 우리 두 분께서 함께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그 안건들이 늘 뭐 정책 관련주 그리고 관세 관련주 이런 것들이었고 실제로 좋은 수익을 지금까지도 내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도 같습니까? 조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정책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맨날 똑같은 거 하면은 분명히 또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있으니까.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조금 다르게 조절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은 로봇 관련 정책 공약 곧 나온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책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최강국으로라는 체크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도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 연합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글로벌 휴머노이드 최강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로봇 예산은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지만 향후 예산이 증액되고 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AI 탑재한 반려 로봇 볼리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로봇 볼리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로봇에는 구글 클라우드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탑재돼 있는데요. 기능이 참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일정 관리는 물론이고요. 시간에 맞춰서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집이 조금 어둡다 싶으면 조명을 켜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마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볼리는 올 여름 한국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려동물 시대를 넘어서 반려 로봇이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LG, 삼성, 테슬라, 현대차와 손잡고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성능 로봇 시장이 열리면서
고성능 로봇을 가동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제조 3사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이 떠오르는 만큼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는 향후 전문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로봇과 관련한 오늘의 특징주들도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E&M인데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시나 뉴스는 없었지만 수급이 쏠린 영향으로 보이고요. 로보로보는 에듀테크 기업이죠.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2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12% 올라줬고요. 하락률 상위는 포메탈이 8% 떨어지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온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로봇이었고요. 한 줄 평으로는 로봇 관련 정책 공약 곧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실수로 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말 꼭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AI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좀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글로벌리하게 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AI도 했듯이 뭐 당연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 대선 시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대선 공약 중에 항상 보면은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내 이 대선 이슈에서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최근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뭐 연합을 맺는 등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에 대한 이 이슈는 이제 AI 다음은 저는 로봇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약간 희망적인 발언도 좀 섞였겠지만 조만간 정책적인 부분도 부각받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웅태 매니저님 앞서서 AI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AI의 종착점이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로봇 관련된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뭐 기대에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곧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온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 거는 선거 기간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좀 기간이 길었다면은 분명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대선에 대한 공약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조금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로봇이 좀 강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봤을 때는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가장 활성하게 들어갔던 거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흐름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로봇에 대한 키워드로서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삼성 SDI라든지 현대자동차가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로봇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보를 하면서 움직였던 거 하고 이번에 또 LG전자라든지 또는 SK텔레콤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로봇 시장들이 지금부터도 성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정받았을 때는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좀 내가 가져갔을 때 뭐 한두 종목 지난 23년도에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로봇 종목들을 좀 몇 가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트 내에 로봇 종목이 없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토픽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정을 좀 받다가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에 맞춰서 로봇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두 분의 토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OT 그리고 SP 시스템즈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각각 매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태우 매니저님. 네, 뭐 MOT 많은 분들이 제 밴드를 보고 계시다면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점심 방송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달 1등을 했었던 이 대표적인 저한테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었던 효자 게 종목. 네, MOT입니다. 그래서 그 MO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로봇주들 중에서 이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최근 삼성그룹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배터리,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뭐 동맹, 뭐 MOU 체결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뭐 10년 정도 이상의 또 항상 좋은 파트너십을 구성을 하고 있는 유지를 하고 있는 이 MOT가 좀 대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발음이 좀 꼬였네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정도의 자리랑 좀 눌렸을 때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 SDI하고 이제 현대차 로봇과 이제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정책주들을 접근을 했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 항상 부각을 받았던 뭐 일자리 아니면 뭐 저출생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가상자산이나 이런 관련된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런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쪽 내에서도 이제 시장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AI 다음은 로봇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전기차 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또는 아직까지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성장성 자체가 이전처럼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뭐 일각에서 뭐 이 ESS 쪽도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 먹거리를 했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는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개화 시기에 들어가 있는 단계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선 MOT를 이제 이 로봇 쪽과 그리고 배터리 쪽 이 협력과 관련해서 제일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 용토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또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배터리 소모 자체가 상당히 이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추후에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면서 주가는 최근에 고점대에 눌려 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자리면 한번 공략을 해도 부담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봇이라는 섹터를 처음 봤을 때 떠오르는 그 대형 종목들, 많이 주목받는 종목들 이름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일단 두 분이 가져온 건 그 종목들은 아니었고요. MOT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SP 시스템즈 김명태 매니저님. SP 시스템즈는 산업용 로봇 자동화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휴머노에 대한 키워드도 있겠지만 이런 물류 로봇에 대한 키워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자동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투입하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물류 로봇들도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물류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핵심 부품들을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에하고 협업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를 손꼽아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하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겠지만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에 대한 업무 협약을 또 갖고 있었던 이제 SP 시스템즈라는 기업도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SP 시스템즈가 세계 최초로서 이제 로봇 부품에 들어가는 리니어 가드를 이제 국산화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리니어 가드에 들어가는 제품 자체에 대한 이 강 자체가 유럽에서 이제 수입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가격이 굉장히 또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로 생산하면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롯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협동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물류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부품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SP 시스템즈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삼성에 대한 키워드로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이 탑픽 종목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워낙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설득력이 꽤 있어 보이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의 MOT로 가보겠습니다. 4월에 시작 때만 하더라도 10,000원을 넘기면서 어디까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모았던 종목인데 일단은 좀 변동성,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조금 소폭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자, 9,250원 종가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요? 네, 먼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MOT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0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한 9,000원대 정도, 최근에 뭐 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최근 들어서 한 2월 중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 박스권을 좀 그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신규 상장주들 또 전방산업 괜찮거나 또 이슈 잘 부각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동성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 1,900원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200원으로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은 패턴이 한 2번, 3번 반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목표가 1,900원, 손절가 7,200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SPE 시스템스로 넘어가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어디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죠? 저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위에 띄워드린 게 SP 시스템즈고 아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재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SP 시스템즈가 동일하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고가 영역 갔을 때도 SP 시스템즈도 신고가 영역을 들어갔던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들어왔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갔던 모습과 자체와 또 이번에 SP 시스템즈에 대한 상승했던 곡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같은 맥락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만 원을 넘어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P 시스템즈도 이제 막 다시 한번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략적인 공략을 한다라면은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편입을 해서 저는 1차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 라인은 6,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0,000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안건 로봇에 대한 탑픽과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 그리고 관세가 아닌 안건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로봇이었고요. 두 번째 안건은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